하기오 캠핑장에서 캠핑을 실패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으로 목적지를 잡고 출발했습니다. 힘들게 왔는데 캠핑도 못하고 아쉬웠지만 공원 구경한 것으로 위안 삼았습니다. 캠핑장은 산에 있었고 내려가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 반이고요. 점심을 먹고 또 다른 캠핑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캠핑장의 이름은 류몬 우에스키 캠핑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도말의 표시가 익숙해졌습니다. 좌회전은 초록 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비를 이용해서 가까운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로손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라면집이 있었는데요. 저기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늘에 주차를 하고 라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카타 라멘 쇼후쿠라는 곳입니다. 저는 600엔 라면을 시켰고요. 진한 국물의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을 검색했는데요. 제가 갈 곳은 류몬 우에스키 캠핑장입니다. 거리는 제가 있는 곳에서 약 36.8km였고요. 유료 캠핑장이라서 확실하게 예약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있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동전이랑 전화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땅한 동전도 없었고 매번 동전을 준비할 수도 없기에 편의점에 가서 전화카드를 1000엔에 구입했습니다. 전화카드 사용법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몰라서 사용할 말들을 미리 번역해 놓은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여행자입니다. 저는 일본어가 서투입니다. 오늘 캠핑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 일본어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일본어가 서투입니다. 오늘 캠핑이 가능한가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하이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랑 영어를 섞어서 몇 시에 오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였고 내비를 보니 캠핑장까지 차로 1시간이었는데 저는 내비게이션보다 평균 3배의 시간이 걸리기에 5시에서 6시에 간다고 했습니다. 캠핑장은 오케이라고 영어로 답변을 했고 저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화 예약을 했는데 뭔가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역시 부딪히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손에 낙서가 있는데 문신은 아니고요. 자주 쓰는 일본어를 한글로 적었습니다. 가까운 하루마트로 가서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장갑도 새로 샀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3M에서 나온 목장갑이었고요. 보름 동안 비 맞으면서 구멍이 나서 새로 사게 됐습니다. 핸드폰 터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잘 됐습니다. 가격은 798엔이고요. 새롭게 장갑을 마련했습니다.
마트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캠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빗방울이 떨어져서 방수 커버를 씌우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방수 커버는 다이소에서 산 지퍼백입니다. 지퍼백은 터치도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충전도 가능해서 아주 편리한 방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방수 점퍼도 챙겨 입었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산 장갑도 꼈고요. 터치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길은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많은 차들이 추월해 갔습니다. 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고 뒤에 차들은 추월하기 위해 계속 달라붙었습니다. 추월하려는 차들을 한쪽으로 비켜주면서 도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집중해서 달렸습니다. 공사적으로 한쪽 길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산은 더 깊어지고 차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옆에 자판기가 있어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쉬고 있는데 또 비가 내려서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갈수록 비는 더 강하게 쏟아졌고 배낭에 우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춰서 우비를 입기로 했습니다. 뒤에는 많이 안 젖었는데 앞에가 홀딱 젖었습니다. 일본 다이소에서 구입한 우비입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고 출발했습니다. 이후 아무도 없는 산길을 홀로 달리고 마을을 만나 조명이 빛나는 길도 달렸습니다. 시골의 넓은 들판을 만나 힐링도 하고 예쁜 기찻길도 만났습니다. 신사 입구를 알리는 거대한 도리도 만났습니다. 내가 일본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시내물을 건너서 캠핑장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6시에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비는 목적지가 여기라고 알려줬는데 캠핑장 치고 공간이 좁아서 당황했습니다. 글씨는 캠핑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주차를 하고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를 맞고 쫓기며 스쿠터를 탔더니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귀중품 가방을 챙겨서 간판 옆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께서 반겨주셨습니다. 낮에 통화했던 분입니다. 저는 라이더하우스를 보기로 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라이더하우스입니다. 캠핑장은 2,300엔이고 라이더하우스가 있는데 1,000엔이라고 합니다. 안은 다다비 방이었고요.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하루에 1,000엔, 약 10,000원인 방입니다. 오늘 자는 사람이 혼자냐고 물었더니 혼자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스쿠터를 이쪽에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곳은 간단하게 씻는 곳입니다. 양치하거나 세수하거나 그런 장소입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온천하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온천하는 곳인데 온천을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한다고 했습니다. 라이드하우스에서 자기로 하고 스쿠터를 가지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라이드하우스가 근사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다 졌습니다. 아저씨 안내를 받으며 새로 주차를 했습니다. 돈을 결제하고 와보니 어느새 고양이가 스쿠터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짐을 다다미 방으로 옮기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오른쪽에 싱크대가 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에 유리문 밖에는 테라스가 있는데 의자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가 있었습니다. 씻으러 왔는데 온천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온천 시설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한쪽에 온천 설명서가 있었는데 한국 분들도 오시는지 한글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숙박과 온천이 단돈 10,000원. 손님도 혼자여서 여유롭게 온천을 했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방에는 벌레가 많았는데요. 잠잘 때 얼굴에 달라붙을까봐 수건으로 벌레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으며 자료를 백업하면서 15일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날 유후인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